안녕하세요. 엄마 후TV예요.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읽은 책들을 독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첫 번째로 여유를 훔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표지가 참 예뻐요. 사진이 담긴 일상 에세이고 배우님이 쓰신 책이라고 해서 더 눈길이 갔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헤이든 원 배우님이 쓰신 책인데요. 작가님의 일상과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사진 속 분위기가 더해져서 울림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핸드폰 속의 기록과 사진을 보아야만 제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씁쓸했고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들 기준에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남이 만든 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또 이제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질 수 있게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반성이 되는 책이었어요. 가장 멋있었던 이야기를 뽑아보자면 오늘도 난 나의 하루를 살며 수많은 흔들림을 기꺼이 마주하기로 한다. 흔들려도 괜찮기로 한다. 모든 레전드는 처음에 아마추어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 거리를 음미하고 이 햇살을 음미하고 이 순간을 마음껏 마셨다. 이래도 나이고 저래도 나이니까. 그저 오늘의 나니까. 그리고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네, 그 다음 책은 여기에 없지만 실무형 팀장이라는 책을 봤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팀장이 아니지만 내 일도 해야 하고 팀도 챙기고 성과도 내야 하는 그 슈퍼 울트라 전문성 소통 자기 성찰로 인정받는 요즘 팀장의 리더십이라는 표지에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관리형보다는 실무형 팀장을 선호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체리피커, 케이크 위에 체리만 쏙 골라 먹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사람이 있다. 또 확증 편향,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팀 차터, 팀의 목적, 역할, 책임,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정의해서 팀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팀 운영의 기본 합의 문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색다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넷플릭스에서는 굿바이 메일이라는 게 있대요. 퇴사자들을 위해 메일을 써주는 건데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나옵니다. 지시형, 비전형, 관계형, 민주형, 솔선형, 코칭형. 나는 과연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요. 몰입하는 것을 웜업,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쿨다운,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중단 전에 업무 메모를 하거나 타임 블로킹, 타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성과와 손실 비교법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무형 팀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재능이란 뭘까라는 책을 대여해서 봤습니다. 책방 소품 그림책 모임에서 이혜령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돈과 죽음에 대한 묵직한 울림이 있고 써야 하는 강박이 있고 사랑하기에 썼지만 살아가기 위하여 써야 한다는 또 채워지지 못한 것들, 죽음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곱씹는 책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돈과 죽음을 본인의 경험담과 심리로 풀어내는데요. 공감 가는 내용도 보입니다. 궁시렁궁시렁을 듣는 듯한 느낌이고요. 짧기도 했지만 잘 읽히는 책입니다. 슬픈 내용들이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변화를 헤아릴 만큼의 돈이 내 통장엔 없었다.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어요. 당장 죽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대체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다.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냥 죽어야 한다. 젠장. 네, 이런 것들이나
새까만 수면이 일렁인다. 가끔씩 미친 듯이 내가 있었던 곳에 다시 있고 싶다. 거기서 지겨워했던 것을 고스란히 겪고 싶다. 거기서 힘들었던 것마저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있고 싶다는 욕망이 치민다. 이런 과거들을 좀 그리워하는 내용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먼 곳에 있다. 기회가 올리 없다. 슬퍼 뒤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웃겼습니다. 내 마음을 딱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허공 줍기. 심리 상태가 힘들었던 1월, 2월에 회복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시처럼 느껴지는 글, 그리고 직접 그린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자연과 삶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멸한다. 영원 불멸하지 않다. 한순간 만났다가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인연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연은 한순간 설렘으로 시작하나 한평생 스스로 아픈 것이다. 네, 저도 인연에 대해 아픈 것들이 좀 많았어서 좀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습니다. 종의 형을 갖추는 것이 힘겨워 몸부림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험난한 여정들, 그리고 경지에 오르기까지의 무수한 경험과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저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뜨거운 것들이 있고 또 다 아프면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화려하지 않고 사람 눈길도 끌지 못하고 관심 못 받아 짓밟히기도 하지만 이름 모를 꽃들이기도 합니다. 하얀 고독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울림이 있고 다양한 기법의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회복 에세이를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길었지만 완독을 해낸 월든. 익숙한 도시에서 벗어나 일부러 숲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책인데요. 나는 왜 돈을 버는지, 왜 바쁘게 사는지, 물건, 돈, 경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고 싶은 이야기. 또 노동, 시간, 자립, 문명에 대한 비판,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연에 대한 기록이 아름다우면서 신비합니다. 미니멀리즘, 퇴사, 자립, 자연 귀촌의 로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중에 멋있는 글이 있었는데요. 비록 예정된 날에 항구에 닿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항로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저녁 황혼의 붉은 노을은 양로원의 창문에도 부자의 저택에도 똑같이 비추고 이른 봄에도 양로원의 문간에서도 눈은 녹는다. 한 마리의 거미처럼 다락방의 한 구석에 일생 동안 갇혀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만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도 좁아지지 않을 것이다. 영혼의 필수품을 사는 데는 단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다. 돈을 벌겠다고 인생을 미친 듯이 달리기만 하는 우리들에겐 이 월든의 책 속 내용이 마치 판타지 같고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할 것만 같은 내용들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성공 주식 투자. 이거는 이제 아내 모르게 주식을 시작해서 시크릿 주주라는 별명을 얻은 남편 때문에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장기 투자를 하고 금전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터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주주 우대라는 것들이 있고 종목을 선정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톱다운, 바텀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매수, 매도, 골든크로스, PER, PBR 등 이런 용어 정리들이 나와 있고 현실 사례와 성공한 노하우들이 들어있어서 읽어보시면 초보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일본 주식이어서 해당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로 좀 많은 것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